네, 안녕하세요. 이찬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전략적 공부 기술이라는 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나눠볼 거고요. 저자는 전략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호기심, 관찰, 성찰을 잘한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호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찰과 성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먼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부도 잘 하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안 되는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까요? 안 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되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적은 시간을 투입해도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학습의 결과는 방법과 그 또 옳은 방법으로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이지 그 IQ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능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한다. 학습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노력을 게을리할 핑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 지능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0% 정도인데 다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요인에 비해서 그리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능이 학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공부 방법이 좋을 것인가라고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잘 들어맞는 좋은 공부 방법의 어떤 표준안 모듈이 있는 게 아니죠. 공부 방법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잘 적용할 만한 좋은 공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또 그 공부법을 참을성 있게 관찰해 보면서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내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자는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존심을 장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감과 자긍심, 자신감 플러스 자긍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사고와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리키고요. 자긍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을 말한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존심의 특징으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관, 창의성, 독립성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 네 번째 유연성, 5번째 관대함과 협동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건전한 자존심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 기술에 대한 어떤 강의도 하곤 하는데요. 한 번은 강좌가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그 평가서를 쓰게 했고요. 그리고 각자 지금까지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어떤 비법을 한두 가지씩 적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여러 이제 답변을 내놓았고요. 그 답변들을 한번 정리한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언제나 공부가 끝난 뒤에 즐길 만한 것, 다시 말해 보상을 마련해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매일 잠깐씩 낮잠을 잤다. 또 석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를 타면서 분명하지 않던 점들을 되새겨볼 수 있었다. 새벽 5시에 조깅을 하면 몸이 개운해져 4-5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공부하는 내용을 벽에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중요한 개념들을 쪽지에 써서 관계 있는 것끼리 모아붙였다.
모든 것을 공간적으로 상상한다. 예를 들면 동물 계통학에서는 각각의 과들을 내가 아는 지형과 연관지어 외웠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언제나 책상 위에 물을 둔다. 종종 조금씩 간식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신다. 뭐 이런 이제 그 방법들을 학생들이 설문에 썼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유용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 방법을 좀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할 때 일단 해야 할 일의 목표량을 좀 정해요. 그런 다음에 1시간 단위로 쉬는 시간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알람 맞춰놓은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위치에 이렇게 치워놔요. 안 그러면 계속 자동적으로 손이 가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알람 맞추는 것도 굳이 스마트폰에 손을 대지 않고도 시리나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음성으로 알람 맞출 수도 있죠. 예,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간단하게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또 하던 행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집중과 몰입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유도하면서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자는 이제 어쨌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스테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관찰에 있어 우연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푼다. 참 와닿는 말이고요. 그렇게 관찰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우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신의 공부 방법 및 업무 스타일을 관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유용한 방법으로 이제 일기 쓰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기 쓰기가 자신을 성찰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기는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일종의 대화 매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기장을 통해서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은 주의력을 강화시키고요. 또 그렇게 기록한 결심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일기는 일종의 피드백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은 학습의 기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있었던 특징적인 이슈, 예를 들면 강의, 학습, 사건, 사고, 특별한 감상, 각오, 아이디어 등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적은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성찰해보고 또 거기에서 개선점을 발견하고 내일의 공부나 내일의 업무에 적용해보는 것, 그것이 이제 일기 쓰기의 강력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일기만 잘 그리고 꾸준히 써도 저는 횡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무슨 공부 방법이냐, 뭐 공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학생 때만 하는 어떤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죠. 평생 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누구나 우리가 휴대해야 될 필살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공부 방법을 내가 장착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관찰을 통해서 내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동시에 무엇이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인지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세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공부 방법으로 이제 보고서도 쓰고요,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방법을 잘 장착해서 실제로 매일매일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뭐 선택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될 당면 과제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개념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제목은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잘 묵상 독서 방식으로 읽고 묵상 글쓰기 방식으로 글을 쓰고 그것을 토대로 강의도 하고 책도 써내고 보고서도 쓰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책에 자세하게 좀 나누고 있고요.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용 간단히 살펴봤고요. 또 다음에는 다음 챕터에 이어서 또 좋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